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닌자에 등록된 빌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세팅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닌자 빌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빌드는 냉기 방열 지뢰입니다. 저번 리그까지만 해도 방열은 전체의 0.2%만이 사용하고 그중 4분의 1이 지뢰로 사용했던 비인기 빌드였지만 이번 리그에서는 NPC님을 포함해 여러 가이드가 나올 만큼 인기가 높아진 빌드였습니다. 이미 여러 유저분들이 즐겨 썼고 즐기고 있는 빌드인 만큼 빌드의 성능과 장단점에 대해 많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세분화해서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2개의 냉방지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약 80디바인 세팅의 가성비 헤드헌터 냉방지와 다른 하나는 500디바인 세팅의 마피 냉방지입니다. POB상 DPS는 약 2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인게임에서 얼마만큼의 체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헤드헌터 세팅은 반지, 장화, 방패를 제외하고 모두 고유 아이템을 사용했으며 에센스 2자릿수 이내, 혈기생기 10,000개 미만으로 모두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방패와 장화는 베이스 아이템의 가격대가 매우 낮아 부담이 없었지만 높은 저항이 분열된 자수정 반지는 꽤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어 약간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용 송곳니의 방열은 약 15디바인의 가격대가 있었지만 헤드헌터에 미친 듯한 가성비와 더불어 나머지 아이템 또한 그리 비싼 것들이 없었고 갑옷의 6링크도 매우 저렴하게 맞출 수 있어 목걸이, 반지, 강화보조 4레벨이 빌드 가격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부족한 지뢰 투척 속도와 저항은 주얼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했으며 저항은 약간 부족한 부분을 키카자루의 타락 옵션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마피 세팅은 투구, 목걸이, 반지 1개와 허리띠를 제외하고 모두 레어로 사용했으며 분열된 베이스 장비에 매물을 찾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무기는 모든 주문 잼 레벨을 띄우기 위해 4구 공명기 화석작이 필수였고 방패에서 높은 생명력과 주문 잼 레벨을 띄우기 위해 100단위의 에센스를 써야 했죠. 갑옷에서도 힘잼 레벨을 위해 화석작이 필수였으며 높은 카오스 저항을 얻기 위해 운도 따라줘야 했습니다. 장갑은 푸우아테 옵션이 분열된 베이스로 장막 오브, 갈등 오브를 모두 써야만 60% 컨버트가 가능해 꽤 많은 커런시를 필요로 했습니다. 투구에서 90% 소모 및 점유 배율이 필수였고 4레벨 계몽 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형 스킬 군주얼에서도 점유 효율 증가를 챙겨야 열광을 사용하고도 스킬을 사용할 만화를 남길 수 있었고 힘과 지능을 동일하게 맞추기 쉬워 합리적인 교리를 사용했는데 이렇다 보니 레어 주얼을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어 지뢰 투척 속도를 맞추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저항과 투속 세팅이 꽤 빡빡하게 들어가며 장막, 갈등의 오브 도박도 필요하다 보니 POB에서 계속 세팅을 확인해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헤드헌터 세팅의 장점으로는 역시나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매핑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100디바인이 되지 않는 가격대로 수월하게 17티어 금고런이 가능했고 냉기 빌드의 최대 이점인 동결을 이용해 부족한 탱킹도 일정 부분 충당이 가능했죠. 헤드헌터 스택이 쌓일수록 더욱 수월한 매핑이 가능해 적어도 매핑에서만큼은 상위 탑 티어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딜을 충당하기 위해 연쇄 보조는 사용할 수 없고 투척 속도가 낮아 덧 및 지뢰 피해 보조를 사용할 수 없어 체온 저하 보조가 강제되었으며 헤드헌터로 스택을 쌓고 보스전을 치를 수 있는 맵모드는 나름 괜찮았으나 오로지 1대1로 상대해야 하는 피나클 보스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피 세팅의 장점은 높은 DPS로 연쇄 보조를 이용해도 충분한 딜량이 남았으며 매핑과 보스전에서 항상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팅한 금액에 비해 낮은 보스 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으며 무버보스에서는 패턴을 반드시 봐야 할 만큼 높은 순간 DPS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두 빌드 모두 매핑에서는 최상급의 효율을 보이며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헤드헌터의 버프가 꽤 유용했습니다. 다만 연쇄 보조를 사용해도 충분한 딜량이 나오는 마피 세팅이 당연하게도 더 우세한 클리어링을 보여주며 보스전에서는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두 빌드 모두 동일하게 재생속도 감폭, 회복 불가 맵모드는 큰 어려움이 있었고 오라 효과 감소에서는 높은 딜 하락이 있었지만 헤드헌터 세팅에서는 추가로 카오스 저항을 최대로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카오스 피해 추가 획득 맵모드에서는 불안정한 탱킹을 보였습니다. 헤드헌터 세팅은 매핑 9점, 보스 3점, 편의성 9점, 빌드 코스트 85디바인이며 마피 세팅은 매핑 10점, 보스 6점, 편의성 7점, 빌드 코스트 500디바인입니다. 두 빌드 간 매핑에서의 차이는 연쇄 보조의 유무로 없어도 충분한 매핑 속도와 클리어링을 보여주지만 연쇄 보조를 사용해도 빠르게 정리가 가능한 마피 빌드와는 반대로 딜 하락이 느껴지는 헤드헌터 세팅이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스전에서는 두 빌드 모두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버보스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마피 빌드와는 다르게 포탈을 다 쓰고도 못 잡는 경우가 있는 헤드헌터 빌드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편의성은 플레이 스타일은 동일했지만 아이템 세팅 부분에 있어 헤드헌터 빌드가 우월한 편리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작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많은 커런시가 들어가는 마피 빌드가 이번에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헤드헌터 빌드의 코스트는 카오스 저항과 4레벨 강화 보조를 포기할 경우 50 디바인 언저리에서도 세팅이 가능할 만큼 저렴했으며, 마피 빌드는 직작이 아닌 전부 구매로 할 경우 훨씬 높은 커런시가 필요했습니다. 저렴하게 빠르고 시원한 매핑만 즐기기에는 헤드헌터 빌드가 높은 가성비를 보이며, 여러 컨텐츠를 같이 즐기고 싶다면 마피 빌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빌드였습니다. 궁금하신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세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